유화 송생과학의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조석과 조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 때문에 이런 조석하고 조차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조개를 캐고 있는데 더 이상 갯벌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므로 갯벌에서 나가라는 방송이 나왔다.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우리는 서해안에서 보통 갯벌에서 이제 조개도 이제 캐고 이제 개도 잡고 그러는데 이런 바닷물이 이제 빠져나갔을 때는 캘 수 있지만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여기가 이제 다 잠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바닷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개들이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이 개들도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해수가 언제 다시 들어올까요? 해수가 드러나는 현상은 주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밀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물 썰물이 무엇인지 조석하고 조차가 무엇인지 한번 이번 시간에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부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물이 싹 들어왔을 때를 보고 우리는 밀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밀물.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싹 빠져나갔을 때를 보고 우리는 썰물이라고요. 그래서 이 제부도는요, 서해안에 있는 섬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길이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거나 그럴 때 이제 썰물이 되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길이 다시 이제 그 바다 위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아주 신기한 곳이 있죠. 그래서 유튜브 김종덕 씨라는 분의 출처가 있으니까요, 제가 카드로도 달아놓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석 현상에 관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석은요,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석으로 해수가 육지를 향해 들어오는 밀물과 바다를 향해 빠져나가는 썰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밀물과 썰물이 무엇인가요? 밀물은요,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밀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썰물은요,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땅이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썰물이라고 하죠. 보통은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에서 이런 현상이 좀 더 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조류는요, 이런 조석 현상에 의한 바닷물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물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조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력발전소가 이런 것을 보통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높이는요, 하루에 약 2번씩 주기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집니다. 그래서 높아졌을 때는 이렇게 바다가 쑥 잠겨 있지만 낮아졌을 때는 이렇게 해안이 딱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자, 요게 태양이고요, 요게 달이에요. 이렇게 태양하고 달하고 나란하게 있을 때는요, 인력이라는 게 좀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싹 이제 끌려오게 돼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만조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만조요. 그런데 만약에 요게 수직인 위치에 있을 때를 보면요, 태양하고 달하고 이제 수직이기 때문에 인력이 최소한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럴 때를 보고 우리는 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조는요, 하루에 2번, 간조도 하루에 2번씩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조는요,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때를 보고 만조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간조는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질 때를 보고 우리는 간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차는 뭐냐면요,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를 보고 우리는 조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을 만약에 예를 들면요, 인천에 이제 그 물이 가장 낮을 때랑 가장 높을 때랑 차이를 보고 우리는 요거를 보고 이제 조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차는 매일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는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만조도 하루에 2번씩, 간조도 하루에 2번씩 나타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동해안은 조차가 크지 않지만 서해안은 조차가 커서 갯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해안은 갯벌이 잘 관측되지는 않지만 서해안은요, 조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갯벌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차는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차는 이제 만조일 때는요, 고기잡이 배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어업을 한다는데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간조일 때는 갯벌에서 조개를 잡거나 굴을 잡거나 그리고 바다 갈라짐을 이용해서 이제 통행을 하거나 이제
이동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차의 실생활 이용을 좀 보자면 갯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조류에 의해서 생기는 그 현상을 이용한 조력발전소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차는 동해안, 서해안 모두 조석 현상이 나타나지만 서해안의 조차가 수미터로 크고 동해안은 수십 센티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에서 갯벌이 좀 더 잘 관찰된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차가 매우 크고 이제 독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해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다 갈라짐 현상 같은 게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다 갈라짐 현상이 실미도 쪽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동해안에서는요, 조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바다 갈라짐 현상 같은 게 전혀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조석 현상이라고 하자. 그래서 밀물은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썰물은 물이 싹 빠져나갔을 때를 썰물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때를 보고 우리는 만조라고 하고요. 만조 때와 간조 때 바닷물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시간하고 며칠이냐에 따라서도 이제 높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단의 현상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을 조차라고 한다? 아니죠. 조석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지는 현상은 조석이라고 한다.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만조라고 한다.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를 이제 간조라고 하겠죠. 자, 그래프와 같이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는 해안에서 갯벌 체험하기에 적절한 시각을 잡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언제일까요? 그렇죠. 1시쯤부터 보면 될 것 같고, 4시쯤에서 끊기겠네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 이때는 왜 안 돼요? 갯벌 체험하기에는 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13시에서 16시 사이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자, 7단원 수업을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끈기 있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이.